생애주기별 금융생활 설계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유. 자, 여기는 아주 내용이 간단하니까는 빨리 합시다. 자, 일단은 생애주기라는 말을 아마 무슨 뭐 진로와 직업이나 가정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은 아니지 않아요? 그 살면서 이제 내가 겪게 되는 그 단계를 생애주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별로 어떻게 이제 내가 돈을 모으고 써야 되는지를 설계하는 거를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설계라고 하는데, 그 생애주기라는 말을 꺼내기 위해서 그 밑에다가 제가 지금 인생곡선을 그려보자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거 여러분 많이 그려봤죠? 여기 이렇게 내가 인생을 태어나가지고 17살이 될 때까지 살면서 이제 기쁜 일과 안 좋았던 일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그거 그려보고, 이거를 왜 하는 거냐면은 이제 뒤에서 금융생활 설계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빵살부터 죽을 때까지 나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가지고 금융생활 설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전에 이걸 한번 해보면서 감을 잡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학습지에 있는 거 한번 지금 그려볼래요? 시간을 많이는 못 들어요. 지금 45분인데 50분까지만 한번 그려봅시다. 영상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어떤 이벤트를 찍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17살 됐을 때 대금고에 들어왔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이런 이벤트가 있었죠. 그러면 이때 이제 기본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대금고에 와서 좋았다. 그럼 여기다 찍는 거죠. 싫었다. 그럼 여기다 찍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상태가 뭐 만족스럽다. 그럼 여기다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는 거죠. 그래서 기뻤던 일과 슬펐던 일이 생각나는 이벤트를 여기다 그리고, 기뻤으면 여기다 점을 찍고 슬펐으면 여기다 찍고 이렇게 그리는 거죠. 너 태어났을 때 잤어? 나도 우렁차게 울었던 거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각나는 일들이 많아요. 우렁차게. 저도 재밌다고 했는데 좋아했어요. 우리 아빠가 그랬어. 우리 아빠가 나보고 태어났을 때 딱 보자마자 아스팔트에 호박 물리는 거. 아니. 야, 나 처음 듣는데. 태어났을 오진아, 너 많이 힘들었나 봐. 이상해, 뭐 기뻤던 일 혹시 기억나는 거? 그래 알겠어. 선생님 몇 살인지 적어야 돼요? 누가? 여기 몇 살일 때? 몇 살 때 무슨 일, 몇 살 때 무슨 일 이렇게 적는 거지. 너무 주식이야. 이때 사야 돼 주식. 이거를 이렇게. 이때 사야 돼. 잠깐만, 나도 이거 그려야지. 47분이야 3분 남았어. 여러분 이런 거 그려본 적 있지 않아요? 네. 그쵸. 앞으로 이번에는 다시 앞으로 이번하고 그리고 이사 왔고 주거를 살고 있어요. 수원한테 이사도 해야겠다. 아니 나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앞으로의 그것도 되게 이제까지 신장 될 거니까. 네, 17세 이후의 미래도 예상해서 그리면 돼요. 아유, 다리야, 아유. 못 건가 보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메꿔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가 빨간색 거 진짜 내 뻔이네. 무거워. 아예 태어났을 때. 네. 그 애들 비자인가? 왜? 아 중학교 입학한 게 있었어? 아 그래? 초등학교는? 재밌어?
아 그리고 여러분 선택 과목이 같다고 해서 꼭 같은 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나 친구랑 같은 반 되고 싶으니까 걔랑 같은 선택 과목 해야지 소용없어요. 제가 작년에 2학년 반편했잖아요. 반편성 할 때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선택 과목을 기준으로 반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거의. 그래서 같은 그걸로 골라도 다른 반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고르지 마시고 네. 진로를 생각해서 고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그려봤어요? 호준이 점만 찍고 왜 이어지지 않았어요? 호준이는 왜 다 지웠어요? 이렇게 못해도 제가 비슷한 걸 했는데 이 친구들 중에 가끔 보면은 인생 곡선을 정말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어떤 친구였는데 우리 반은 그때 당연히 우리 반 아니었죠 어제는. 그래서 다른 반은 이렇게 그리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요 인생이 지금 이제 지금 살다 보면은 지금은 약간 암울하고 뭔가 이 지금이 약간 죽어야 될 때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처음에 교사가 되고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너무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내가 나름 그래도 남한테 해도 안 끼치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살아야 하나.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다면은 앞으로 1년도 힘들고 내년 1년도 힘들고 그런 일만 나를 기다리겠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살기가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여기까지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근고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몇 달이 힘들었다고 해서 그 다음 몇 달도 똑같이 반복되진 않아요. 그리고 혹여라도 분명히 또 힘든 일도 생기더라도 그 두 번째 힘든 일을 맞이하는 나는요 버전 2예요. 한 번 힘든 일을 겪었던. 그래서 계속 힘든 일이 혹시 인생에서 반복되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소소한 즐거운 일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어제 해줬었어요. 아무튼 인생 곡선 잘 그려보셨죠?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은요 요런 그래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렇게 생겼죠? 여러분 보여요? 이 학습지에 이제 넘겨보면은 있는데 그 전에 밑에 빈칸을 채워야겠다 얘들아. 생애 주기를 고려한 금융생활 설계 이렇게 나와있죠? 거기에는 들어갈 말이 뭐냐면은요 재무 설계예요. 그래서 자기 재무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이거에 맞춰서 나의 소득과 소비를 고려한 자금 준비를 실천하는 거 뭐 이런 거 재무 설계라고 하는데 뭐 말이 이렇게 어려울 뿐이지 그냥 우리가 노후 준비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 자금 모으는 거 이런 게 다 재무 설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넘어가서 보면 통상적으로 사람들의 생애 주기별 수입과 지출을 이제 그려놓은 게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인데요. 지금 이 빨간색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써놓은 걸 보니까 수입이죠. 수입이 그래서 20살 때까지는 거의 없다가 그쵸? 그러다가 이제 30대가 되면은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치, 취직을 하겠죠? 취직한 후에 점진적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다가 이때쯤 되면 이때가 언제의 나이일까? 그렇죠. 정년을 하는 나이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학습지에도 뭐 경제적 정년 이런 말이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정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차 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20살 이전에는 보면은 지출이 수입보다 어때? 많죠. 나는 돈을 못 버니까 이제 어딘가 뭐 보호자한테서 돈을 타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다가 취직을 하고 나서부터는
쓰는 것보다는 이제 버는 게 더 많아지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이때부터 뭐가 가능할까? 이 부분. 그렇죠. 저금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 시기부터는 이제 저축이 가능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론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축하고 있긴 하겠지만 이 극선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빗금으로 치는 요 부분의 뭐가 될까요?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의 면적은 뭘까? 남는다. 그렇지, 남는 돈. 이게 그래서 이제 저축액이 되겠죠? 그쵸 여러분?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니까 그래서 남는 돈이니까 저축액이 되겠죠? 그러면은 사람이 돈을 벌었을 때 그 저축을 했을 때 그 저축이 최대치가 되는 지점이 어디일까? 이 그래프에서 여기가 최대가 될까? 여기가 될까? 여기가 될까? 여기가 될까? 여기가 될까? 그죠? 여기 아니지. 50이면 얘들아 저축 요만큼 하는데 55. 55면 요만큼인데 70. 그렇죠. 여기죠. 여기. 요 때가 됐을 때에 저축액이 최대치가 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넓이가 제일 넓으니까요. 여기 넓이가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고 쉬워라.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얘기할게요. 만약에요, 이거 이제 경제에서도 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내년에 아마 경제를 선택하게 되면 이 그래프 또 볼 거예요. 그때 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문제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를 주고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모은 지출이랑 수입이 정확히 같다라고 하면은 지출이랑 수입이 같아요. 그러면 이 빨강이의 밑 면적이랑 그 다음에 이 노란 애의 밑 면적이 어떨까? 저축이랑 수입이 지출이 같대요. 맞나요? 그러면은 이 둘의 면적이 같겠죠. 네. 그러면은 그런 걸 안 상태에서 기억, 니은, 여기를 디귿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기억이고요. 여기를 디귿이라고 했을 때 기억, 니은, 디귿 간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어. 어떻게 될까? 이 밑면적이 다 같아. 이 노란 애의 면적이랑 빨간 애의 면적이 같아요. 그러면은 뭐랑 뭐를 더하면은요 뭐예요? 아 그렇지. 야 우리 반이 1반보다 똑똑한데. 이걸 했어. 그건 진짜요. 어제 일반 애들 이거 몰라가지고 한참 해봤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거는 그림이 커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그맣게 이렇게 그리면요. 이렇게 그리면 지금 요런 모양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공통 부분의 면적은 사실 여기니까 여기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쵸? 그리고 결국에는 이 빨강 노랑의 합이랑 아유 야 다른 색깔 볼 필요 없네. 요 하양 노랑의 합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밑면적끼리 서로 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이걸 다시 옮겨보면은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니은이랑 기억, 디귿을 합한 게 같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알 수가 있죠. 이거 경제 문제에서 아마 내년에 선택하면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총 수입과 지출이 같다고 하면은 저 넓이 두 개가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박스에 밑에 이제 질문 두 개를 한번 답을 해볼까요? 수입이 지출보다 적은 시기는 언제지? 나이로 봤을 때? 그렇죠. 수입이 지출보다 적은 시기는 30살 전. 그리고 이 경제적인 정년 65세라고 칩시다. 65세 이후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저축을 하기가 힘든 시기죠. 수입이 지출보다 적으니까.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요. 그럼 반면에 지출이 수입보다 적은 시기, 저축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겠어요? 지금 제가 화살표로 그리는 30대에서부터 65세 사이가 되겠죠? 이거는 그냥 통상적인 수준을 가지고 그린 것 뿐이에요. 더 일찍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 늦게 은퇴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통상적으로 그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기해드릴 거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노년기 이후에는 뭐가 뭐보다 많아져요 지금?
그렇죠.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죠. 그래서 지출이 수입보다 많게 된다. 그래서 노년기 이전에 충분히 금융자산을 확보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다 노후 대비 하려고 살지 뭐. 그렇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면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졌어요. 고령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은퇴해서 죽을 때까지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해야 된다. 여러분은 노후 대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늙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봤어요? 할거 다 하고 죽는 그래, 할 거 다 하고 죽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 현실적으로다가. 아, 영민이는 그래, 영민이처럼 건물이 있어야 돼, 얘들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지, 상가 같은 거. 그래서 선생님도 자가를 마련한 이후에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 하나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뭐 빌라를 하나를 사든 아니면은 상가를 뭐 한 호라도 사서 세를 넣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연금으로만 살기에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요.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노후 대비 내가 자녀를 일단 낳을 거예요? 그거부터 물어보자. 너네 자녀 낳을 거니? 결혼을 해야겠다. 아 진짜? 그 결혼은 하겠지. 아니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자녀를 그러면 자녀한테 너네 돌봐달라고 할 거야? 네? 아니요. 그것도 아니지. 올리고 살기 싫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를 대비하려면은 이제 돈이 필요해.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슬프지만 너희를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렇단다. 맞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야, 너네는 뭐 보호자 모실 거야? 너네 결혼해가지고 집에다가 모시고 살 거야? 그러면은 너네 배우자도 야 그럼 우리 부모님도 모시자. 그러면은 이제 양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 거야? 그래,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부터 어떻게 노후 대비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얘들아. 그래, 그건 맞아. 나도 생각하면 피곤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어제 퇴직연금 들으라고. IRP 그런 거 들어. 나도 안 들어있긴 한데 들어야지 이제. 자, 아무튼 얘들아, 그래서 수업 다 했어요. 근데 있잖아, 1학년 일반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1학년 4반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시험 범위 진도를 이렇게 한번 싹 훑으면서 뭐 찝어준 건 아니지만 이거는 뭐 요런 부분을 봐라, 뭐 이런 걸 해줬대. 그래서 우리도 해달라 라고 해서 1학년 1반 애들 해준다고 했거든? 너네도 해야 되지 않을까? 내일이었는데. 아, 내일 하자고? 아, 좋은 생각이다. 야, 내일 하자. 그래.